여러분, 저희 팟캐스트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의 다양한 파트타임 알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생 때 알바를 항상 2개 아니면 3개씩 했었어요. 그 방학 때마다 저는 여행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양한 알바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의 알바가 어떤지 알고 싶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까지 약간 레벨, 난이도별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쉬운 알바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쉬운 알바, 바로 편의점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아시죠? 한국에 되게 많잖아요. 여기 이 CU, GS25, 세븐일레븐까지 제가 전부 다 일해봤어요. 이 편의점은 제가 또 아침에도 해보고 점심에도 해보고 야간, 밤에도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야간은 조금 힘듭니다. 야간은요, 손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정리하기, 물건 들어온 거 정리하기, 아니면은 청소하기, 아니면은 쓰레기 버리기, 이렇게 보통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엄청 피곤하겠죠? 그래서 야간 편의점은 조금 비추합니다. 근데 이 아침이 정말 괜찮아요. 아침이 편하거든요. 제가 6시부터 11시까지 알바를 했었는데 6시에 손님이 없잖아요. 다들 자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북 들고 가서 영화 보고 가끔씩 공부하고, 제가 이때 그 왕자의 게임에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을 매일 봤어요. 알바하면서 돈도 벌면서 왕자의 게임 보고, 그래서 이 편의점 알바는 쉽고 편합니다. 아침 추천드려요. 오전에 6시에 가면은 손님이 없다. 근데 저도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저도 5시에 일어나야 해서 항상 조금 피곤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학원 채점 알바입니다. 채점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채점은 이렇게 동그라미 X, 맞고 틀린 거를 매겨주는 거를 채점하다 라고 해요. 이게 한국에 학원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영어학원에서 채점 알바를 했었는데, 정확히 뭐를 하냐? 한국의 영어학원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영어 단어 시험을 쳐요. 그리고 이 단어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다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방으로 와요. 그러면 저는 애들한테 그냥 얘들아, 이거 단어 공부하세요, 외우세요, 이렇게 하고, 애들이 선생님, 저 이제 단어 시험 칠게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냥 시험지를 가져다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매겨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되게 쉬운 것 같죠? 네, 되게 쉬웠어요. 근데 애들이 조금 많을 때도 있었어요. 막 20명? 이렇게. 근데 다행히 선생님도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쁜 적은 없었고, 제 시간이 많아서 학교 과제도 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드라마는 못 봐가지고 매일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 알바가 아마 제가 했던 알바 중에 제일 최고였어요. 제일 쉬웠습니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알바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학원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 다음 쉬운 알바는 바로 PC방입니다. PC방도 한국에만 있죠. 보통 뭐를 하냐면은 그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한국 PC방에는 이렇게 막 라면, 짜파게티, 치킨 너겟, 감자튀김,
이렇게 음식들을 많이 팔고 아이스 커피, 스무디, 음료수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보통은 음식이랑 음료수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리 치우는 거. 손님이 나가면 가서 키보드 닦고 쓰레기 버리고 자리 치우는 일.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PC방은 바빠요. 안 좋은데 이런 작은 동네에 있는 작은 PC방은 특히 오전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진짜 큰 PC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컸어요. 이 자리가 500개? 500명이 쓸 수 있는 PC방이었는데 알바생? 저처럼 알바생이 한 7명 있었는데요. 너무 바빠서 진짜 계속 뛰어다녔어요. 계속 갑자기 라면 만들다가 가서 쓰레기 버리고 와서 막 스무디 만들다가 다시 가서 키보드 닦고 이거를 계속해서 7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큰 PC방은 비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쉬운 알바에서 조금 더 어려운 알바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쿠팡입니다. 여러분 쿠팡 아세요? 이게 미국의 아마존이랑 비슷한데 물건 온라인으로 사면은 다음날 바로 배송이 오는 사이트예요. 이게 저는 웨어하우스죠. 창고, 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특히 일을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 보내면 저 오늘 일하고 싶어요 하면은 바로 답이 옵니다. 그럼 오늘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도 와요. 이 마트 앞에 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 창고에 가요. 근데 여기가 개인 소지품, 내가 들고 있는 물건들 반입이 안 됩니다. 반입이 안 돼서 휴대폰도 못 들고 가고 전부 다 락커함에 넣어야 해요.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템을 찾았는데요. 이게 똑같은 일만 계속 했어요. 저희한테 작은 이 머신, 기계를 주거든요. 이 기계에 떠요. 이 아이템을 찾아와. 미션.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찾으러 갑니다. 이 똑같은 일을 10시간 했어요. 저는 밤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밤 10시 이후에 돈을 더 줘요. 그래서 밤에 갔는데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똑같이 카트만 들고 다녀서 정말 지루해요. 이 휴대폰도 없잖아요. 노래 같은 것도 못 듣고 그냥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카트 끌고 다닙니다. 저는 진짜 지루했어요. 시간이 안 갔어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좀 천천히 걸었거든요. 천천히 걸었는데 이 방송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너무 느려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게 천천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계에 다 떠 있어요. 당신은 이 아이템을 10분간 찾고 있음. 느림. 안 됨.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막 스트레스는 없는데 다리가 아프다? 그리고 지루하다? 근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10시간 일하고 살 빠졌어요. 많이 걷고 그리고 한 새벽 2시쯤에 밥을 주는데 진짜 맛없어요. 진짜 맛없어서 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바로 다음날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돈이 급하다. 나는 똑같은 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 쿠팡 알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 없으면 다시 갈 것 같아요. 아마 한번 다시 갔다 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알바는요. 바로 이 와플, 도넛,
빵, 이런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이 와플 가게가 한국에 좀 많아요. 제가 여기서도 잠깐 일을 했는데 이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고 와플도 좀 빨리빨리 예쁘게 잘 만들어야 해요. 손님이 갑자기 막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고 음료수도 있어서 막 와플 만들다가 밀크쉐이크 만들고 밀크쉐이크가 있었나? 뭐 주스도 만들고 그렇게 좀 바쁩니다. 하지만 일 자체는 무난무난했어요. 도넛도 비슷했고요. 빵집이 유명한 빵집이 한국에 있는데 파리바게트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힘들었어요, 꽤. 이게 제 첫 번째 알바였기도 했고 이 사장님이요. 계속 왔어요, 가게에. 이 빵집에 계속 와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얘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이 빵집 알바가 힘들었던 게 재고가 있어요. 이 케이크 박스나 샌드위치 박스 이런 거를 매일매일 몇 개 있는지 제가 셌어요. 다 세고 다 적고 노트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커피 만들고 빵 자르고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알바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조금 유명해요. 이 파리바게트 알바 하지 말라고. 특히 아침이 좀 많이 힘들대요. 아침에는 케이크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빵이 계속 나와서 조금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다시 안 할 것 같은 알바예요. 한번 하고 안 했어요. 네, 다음 알바는요, 바로 화장품 판매입니다. 세일즈 일이죠. 판매하는 일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국에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거리에 있으면은 화장품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어서오세요, 화장품 사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네, 제가 되게 어릴 때 했던 알바인데 일단 화장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계속 사람들한테 선크림 1+1이에요 사러 오세요 이러고 말도 계속 해야 돼서 목이 많이 아프고 또 손님이 안 들어오면은 조금 민망해요. 네, 조금 민망했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했고 다시 안 했습니다. 저랑 안 맞아요. 제가 은근 샤이 해가지고요. 네, 이거랑 비슷하게 제가 장난감 파는 일도 했어요. 이 마트에 가면은 그때가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단기 알바로 했는데 장난감 그냥 사람들한테 파는 일이에요. 똑같이 서서 이거 장난감 보고 가세요. 애기들한테 이거 귀엽지? 이거 사. 이런 정도? 그래서 그냥 계속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팠다?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것도 단기로 짧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힘들었다? 아니면은 조금 일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알바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술집입니다. 이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술집은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일단 술에 사람들이 취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토하고 더러워요. 더럽고 그리고 시끄럽고 치울 것도 너무 많고 술집은 비추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핫도그 아시나요, 여러분? 한국 핫도그가 유명하죠. 이 알바도 완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만듭니다. 이 반죽부터 이 소세지 삶고 치즈 자르고 이 막대기 꼬치에 소세지랑 치즈 넣고 그리고 기름 있잖아요. 기름 바꾸고
뭐 기름 버리고 이런 일까지 전부 다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위험합니다. 되게 뜨거워요. 왜냐하면 핫도그를 튀겨야 해서요. 다치는 알바생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핫도그 만드는 거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핫도그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알바했던 것 같은데 일은 힘들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카페입니다. 투썸 플레이스 카페 여러분 아세요? 유명하죠?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밀크쉐이크도? 네. 근데 알바는 힘들어요. 일단 레시피도 많이 외워야 하고 이 레시피 시험을 칩니다.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종이를 줘요. 종이에다가 적어야 해요. 막 우유 200ml, 커피 3샷 막 이렇게 다 적어야 해요. 레시피도 많고 그리고 손님도 많고 일도 많아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 계속 하고 하지만 케이크는 맛있어요. 하지만 저는 먹지 못합니다. 저는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카페에서 일하면은 커피 한 잔은 공짜로 줍니다. 매일 한 잔 먹을 수 있었어요. 이 밀크티 추천드립니다. 밀크티 맛있어요. 다음 알바는요, 바로 평창올림픽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평창올림픽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람이 많이 부족했어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2월 한 달 동안 하루 쉬었나? 이틀 쉬었나? 하루 이틀 빼고 매일매일 12시간씩 일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바로 시큐리티, 보안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공항에 가시면은 가방 이렇게 올려놓고 가방 사람들이 검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검사하는 일, 확인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스크린 화면 보면서 이상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일은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너무 많이 했다? 재밌기는 했어요. 재밌기는 했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해서 돈이 꽤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이 현재 알바하면은 받는 최저 시급이 9,800원 정도이거든요. 그때도 좀 옛날이었으니까 한 달 일하고 제가 한 200만 원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요. 200만 원.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한 달에 풀타임으로 알바하면은 200만 원 정도 받아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알바는요, 바로 학원, 가외, 통역입니다. 이 학원이랑 가외에도 제가 많이 일했는데 수학학원에서 수학도 가르쳤고 영어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쳤고 영어 가외도 많이 했고 한국어 가외도 많이 했죠. 가르치는 일을 조금 해왔는데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잘 가르쳐야 해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이랑도 잘 지내야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되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수업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놔뒀고요. 통역은 제가 2번 일을 해봤는데요. 페루에 있을 때 슈퍼주니어 콘서트에서 통역 알바를 했었고 한국에 있을 때 그 이탈리아 무슨 팀? 영어 통역 알바를 했었어요. 통역 알바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하지만 잘해야 합니다. 언어를 잘해야 되고요. 특히 저 슈퍼주니어 콘서트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스크린 화면 담당이었는데 화면에 문제가 많아서 콘서트 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한국 사람들은 저는 또 이 페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중간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재미는 있었다. 이 이탈리아도 무슨 촬영하러 한국에 왔는데 이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그냥 중간중간 식당 갈 때 같이 도와주고
통역해주는 알바였는데 이거는 재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알바들 얘기를 드렸고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혹시 한국에서 알바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다음번에 또 제가 다른 에피소드로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